안녕하십니까. 서울 예스병원 영상의학과 김종석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해보고 알아봐야 될 내용이 그 영상 검사 꼭 해야 되나인데요. 사실 그 병원에 아파서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진료를 보고 엑스레이 검사 혹은 CT 검사, MRI 검사를 하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부서에 오시면 꼭 물어보세요. 이걸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 가게 수박 사러 가시잖아요. 수박 주세요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혹은 골라보세요라고 얘기하실 때 수박 고를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들어보고 줄무늬도 보시고 좌우로 돌려보고 두드려 보시고 배꼽 사이즈도 좀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수박 고를 때도 여러 가지 구석구석 찾아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수박을 고르듯이 혹은 상처 있는 수박인지 혹은 상한 수박인지 고를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듯이 병원에 오셔서도 똑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영상 검사 없이 환자 상태만 보시고 나서 무엇인가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자료가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영상 검사를 의뢰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기본으로 진료를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걸로 바탕으로 진단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엑스레이 일반 검사를 하시고 또 CT 검사, MRI 검사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수박으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어릴 때 시장에 가면 아저씨께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수박 안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좀 비하기 심하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몸 속에 엑스레이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검사 혹은 MRI는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 봤을 때 여러분들 엑스레이는 이제 기본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수박 줄무늬가 있는지 어디 깨진 데는 없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CT랑 MRI 검사는 보고자 하는 부위가 같지만 보는 방법에 따라서 보는 목적지 혹은 몸의 상태가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검사 이외에 목적에 맞게 CT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MRI 검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단하시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검사를 의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MRI 검사가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장점은 뭔지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검사인데요. 엑스레이 검사는 병원의 1차적인 진단 검사기기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투과 정도에 따라서 뼈의 모양이나 두께에 따라서 음영 차이로 검사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사선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움직이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보기 위해서 자세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 골절이나 탈구 이런 것들이 관찰하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무엇인가 골절이 의심되거나 탈구 등이 확신이 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의 이제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자체는 시간이 굉장히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보험적,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검사 시간이 짧은 거에 비해서 짧은 단면을 여러 장을 비교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자세를 여러 번 변경해야 되죠. 물론 이제 골절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자꾸 이 자세 저 자세를 하라고 얘기를 들으면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 검사 자세를 여러 번 변경해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정도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 자세를 변화해서 여러 방향에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질환에 따라서 진단에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냐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는 뒤에 후반에 CT나 MRI에서 얘기했지만 연부 조직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는 관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에 따라 염증 질환이나 뭐 디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CT 검사. CT 검사의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CT 검사도 역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인데요. 엑스레이를 투과시켜서 인체의 각 장기마다 이제 흡수한 방사선 차이를 컴퓨터로 계산해서 영상을 만드는 기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어렵죠. 사실 이건 학생들,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엑스레이 촬영한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로 이미지 자체를 재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엑스레이 투과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정확한 검사 안내를, 검사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CT 검사는 역시 MRI처럼 큰 원통,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큰 원통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폐, 복부 장기, 그리고 석회질, 골절 등의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고요.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런 이런 CT 검사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을 알아보시면 MRI 검사에 비해서 검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 검사 의뢰 오셔서 흔히들 MRI하고 CT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서 전에 MRI 검사했다 혹은 전에 CT 검사를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검사 시간이 좀 짧았던 검사는 원통 안에 들어갔어도 그것이 CT 검사였을 거고 원통 안에 들어가서 좀 시끄럽게 검사가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런 거는 MRI 검사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 시간이 짧은 것이 CT 검사, 그리고 CT 검사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검사 부위를 컴퓨터로 해서 3D 혹은 여러 단면을 재구성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로 예를 들면 저희가 중고차를 볼 때 앞에서 보고 돌아가서 제가 몸을 움직여서 옆에서 보고 또 뒤에 가서 또 한 번 돌아서 보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거를 CT 검사로 하면 컴퓨터 안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전체 모습을 다 3D로 돌려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D 혹은 여러 단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물론 이건 MRI에 비해서 얘기지만 검사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 역시 CT 검사는 지금 건강보험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지급해야 될 비용 자체가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 단점은 방사선 피폭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에 비해서 방사선 피폭이 있는데요. 이 피폭 부분은 조금 뒤에 바로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연부 조직을 관찰하기가 조금 부족하고 신경조직, 혹 뇌, 척수 등의 신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찰하기가 MRI에 비해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피폭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후쿠시마도 있었고 방사능, 방사선, 원자력 이러면 다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고 왠지 저희의 몸에 노출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단어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크게 나누면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연 방사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고 있는 자연 방사선은 뭐 공기 중에도 있고 음식물, 농작물 뭐 이런 것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외여행 중에 생기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이 있고요. 인공 방사선은 대부분은 이제 의료 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뭐 인공 방사선 그리고 암 치료 때 쓰이시는 방사선 치료 때 쓰이시는 인공 방사선 이런 방사선이 있는데 많이들 걱정을 하실 거예요. 단위는 미리시버트라는 단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리시버트 단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연간의 허용 설량 자체가 50미리시버트이고 100미리시버트 이내에서는 몸에 이상 신호가 없고 이게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뭐 홍반, 뭐 변형, 뭐 괴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가 연간에 100mSv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의료방사선이라고 해서 병원에 오셔서 체스트, 그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할 때 0.1mSv에 해당하는 방사선 피폭을 받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양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한번 왔다 갔다 왕복하신 그 자연방사선 노출의 세계와 비슷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우주선에서 오는 자연방사선에 노출되는 1.3mSv보다도 10분의 1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없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C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환자분께 들었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CT 검사는 1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CT 검사 1회에 5mSv에서 약 25mSv 혹은 평균적으로 한 30mSv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30mSv는 연간에 100mSv에 해당하는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한 3회 정도는 검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는 방사능과 방사선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교과서적인 부분인데, 방사능에서 쓰이는 감마선하고 저희가 의료용 방사선에 쓰이는 X선은 투과력이나 투과양 자체가 다르고 방사능 세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X선은 몸에서 빠져나가는 투과력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축적된다고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 부위에 X선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주 노출되면 물론 좋진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든 혹은 CT 검사를 하게 되면 의료 피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방사선 피폭, CT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MRI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I 검사 굉장히 많이 하시죠. MRI 검사 자체가 검사 원리를 항상 오시면 물어보세요. 이거는 방사선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검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희가 검사 원리를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검사 원리 자체가 전공자들도 사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일단은 제가 교과서적인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자석, 원통 속에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신체 내부에 있는 수소 원자의 핵을 공명시켜서 각 장기에서 나오는 신호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로 영상을 획득하는 검사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일반인한테, 저희 와이프한테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커다란 자석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수소 원자 핵을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영상 획득 검사를 컴퓨터로 재구성한다는 거, 요거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몸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몸속에서 어떤 요정이 공을 하나를 던져요. 그럼 밖에 컴퓨터에 있던 요정이 그 공을 받아서 그 받은 위치에다 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다른 그 공을 던지는 요정이 다른 위치로 가서 또 공을 던져요.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또 컴퓨터에 있는 요정이 그 공을 내려놓습니다. 그 공이 모이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MRI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얘기할 때 CT 검사와 MRI 검사의 구조적, 해부학적인 위치 차이의 정확도를 얘기하면 CT 검사가 훨씬 정확합니다. MRI 검사 자체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만드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 위치적, 해부학적 구조 위치는 CT보다는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 검사는 뒤에 단점에서 얘기해 드릴 텐데요.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 검사 오시면 움직이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MRI 검사 중간에
20분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중간 15분쯤에 움직이시게 되면 앞에 15분을 다시 검사해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선생님께서 움직이지 마세요 하면 제발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MRI 검사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큰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MRI의 장점은 방사선 피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CT 검사와 가장 큰 장단점을 설명드릴 때 MRI 검사는 몸에 해롭진 않습니다. 다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방사선 피폭이 없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은 건데 소리에 예민하시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경고를 드리고 귀마개를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때문에 유아나 임산부가 검사는 가능하나 임신 초기 혹은 태아가 많이 뱃속에서 자란 상태인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주치의 선생님하고 검사하는 당사자, 환자분하고 그리고 저희하고 다 얘기를 해서 무리가 없는 선에서 검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경우도 방사선 피폭,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만 협조한다면 검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MRI 검사는 검사 획수 제한이 없다. 보험 적용 부분과 그리고 방사선 피폭이 없기 때문에 검사 횟수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장점은 검사 부위를 여러 단면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거 역시 CT에서의 장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CT처럼 3D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횡단면, 종단면, 뭐 옆에서 본 모양, 측면에서 본 모양, 뭐 이렇게 다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MRI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죠. 연부 조직과 신경 조직 및 비뇨기가 잘 관찰된다. 우리가 많이 검사하는 것 중에 디스크 혹은 뇌의 혈관 이런 것들 볼 때 MRI 검사를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CT 검사에서보다 MRI 검사에서 연부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면서 굉장히 관찰이 잘 되어 있고 MRI 특성상 그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한 내부적인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확대해서 보거나 강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가 연부 조직과 뇌신경 조직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검사를 발현해내고 있습니다. MRI 검사의 좀 단점이라고 봐야겠죠. 검사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단점으로 검사 시간이 길다. 이 검사 시간이 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물론 통증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환자의 불편함이 없는 자세로 검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시간 긴 것은 검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움직임에 민감하다. 그렇죠? 저희도 병원에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통증 때문에 힘들어서 가만히 못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통증이 없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검사해야 될지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부위만 빨리 발견해서 검사를 해드리면 생각보다 이 검사 시간과 움직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각 장비별의 장단점과 그리고 검사 원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검사 장비의 특성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좌측편의 엑스레이 사진은 허리를 측면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게 세 사진 다 같은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요통으로 오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CT에 있는 노란 줄 있는 부분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분이신데요. 왼쪽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전혀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지금 거의 깨끗한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지금 CT의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횡단면, 이렇게 잘라서 보이는 이런 횡단면 자체를 볼 수가 없어서 앞에서 본 모양을 엑스레이를 보시고 이 뼈 사이사이의 공간을 보고 아, 이분은 디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촉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시고 아, 이분은 엑스레이상 그리고 진료해서 해본 신체적인 진단 조건상 MRI나 CT 검사를 해서 디스크를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CT 검사 혹은 MRI 검사가 의뢰가 됩니다. 이 환자의 CT 사진을 보시면 지금 노란 선 거 있는 부분에 횡단면이 아래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측으로 약간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위에 옆모습에서 보면 약간 디스크가 회색이 옅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때는 사실 디스크가 얼마만큼 나와서 신경을 얼마만큼 누르는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겠구나라고 추측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MRI 검사를 의뢰를 해서 MRI 검사의 같은 환자를 보시면 노란 선 부분의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우측으로 하얀 부분이 양쪽에 똑같이 공간이 비어야 되는데 하얀색 부분이 신경 부분인데요. 그 신경 부분을 검은색 디스크가 누르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환자분은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을 앓고 있구나라고 확실히 진단을 하실 수 있고요. CT의 장점과 단점에서 그 장점 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CT는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 그리고 형태를 알 수 있다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CT 아래에서 보시면 길이를 측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 부분, 등의 피부부터 심부의 근육을 지나서 디스크까지의 길이를 측정한 건데요. 이걸 언제 쓰냐?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MRI 검사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로 결정되셨는데 CT 검사를 또 하래요. 병원에서 돈을 남겨먹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수술을 하려면 이 환자의 피부 두께나 뼈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CT 검사를 해서 정확한 해부학적인 모양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바늘을 넣거나 혹시 칼을 넣거나 근육을 열어야 될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열면 디스크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런 해부학적인 지도, 약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측량 이렇게 할 때 길이를 정확하게 재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술을 하면 되겠구나. 수술 계획에서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CT 검사, MRI 검사했다고 해서 꼭 CT 검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렇게 이제 병원에 영상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돈 내고 자꾸 이 검사, 저 검사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야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봤고요. 이래도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해드리고 답변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예스병원, 서울 예스병원 MRI실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 예스병원 영상학과 실장 김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